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수분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나요?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물을 적게 마시면 콩팥 결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수분 섭취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맞는 안성맞춤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모두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물 마시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물 마시기 힘든 분들은 수분 대신에 좀 이렇게 아삭아삭한 과일이나 좀 수분감이 많은 그런 채소로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분의 함량이 많고 또 식이섬유가 충분하고 또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에 또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소변이 시원치 않을 때 또 과체중인 경우에 이 체중 조절을 하게 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충분히 수분을 함유를 하게 되면서 소변을 시원하게 나가게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제 음식이자 또 약이 됩니다. 단 과일을 드실 때 요즘 이제 맛있는 과일은 대부분 달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과체중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단 과일은 조금 적게 섭취하고 담담하고 담백하고 맛이 좀 적은 이제 과일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물이나 과일로 부족한 수분을 채워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함께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 가지신 시청자분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시작되지만 최근 노인성 안질환 발병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눈이 우리 몸에서 가장 노화가 빨리 오는 신체기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눈에는 우리 이제 수정체가 있는데요. 수정체는 조리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 곳을 보거나 가까운 곳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수정체가 수축과 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많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노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결국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굳으면서 수축 이완작용, 그래서 멀고 가까운 곳에 순간순간 조절 기능이 떨어진 경우를 노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눈에서 이 수정체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노인성 안질환, 흔히 노안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노인성 3대 안 질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백내장이고, 두 번째가 녹내장이고, 세 번째가 황반변성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지는 질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야가 뿌옇게 되고 빛 반사와 이제 눈부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순간적으로 사물이 이제 겹쳐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녹내장인데 녹내장은 우리 몸의 혈압처럼 눈에도 안압이 있는데 이 안압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시신경 손상이 되면서 시력의 상실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40세가 넘어가면서 눈이 침침해질 때 노안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안과에서 이 안압의 검진을 꼭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황반변성입니다.
이 황반 변성은 물체가 구부러지거나 시야가 좀 좁아져 보이면서 한쪽만 보이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 증상이 결국은 시력 손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내가 눈을 좀 많이 사용했다, 또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이 침침해진다, 이런 노안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젊은 층에서 이 노인성 안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뭐 어디를 가도, 저도 그렇지만 뭐 누워 있을 때도 핸드폰을 보고, 또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디서 뭘 기다린다 이랬을 때는 다 핸드폰을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눈에 이제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경우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제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질병도 많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이치이겠죠. 예, 그래서 이 노인성 안질환이 이제 발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도 3대 노인성 안질환,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으로 진료를 받은 40대 환자가 10년 전인 환자 수가 11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이게 10년 전인 2010년에 4만 2천 명에 비해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이제 3배 이상인데요. 결국 이 진행 속도는 빨라지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결과는 노인성 안질환은 대부분 이제 50대, 60대 이후로 이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만큼 눈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40대부터도 눈 질환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의 증상, 눈의 침침함, 여기에 따라서 눈 건강 관리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정말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눈 건강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눈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뭐 눈이 특별히 안 보이거나 눈이 충혈이 되거나 눈이 아프거나, 이래야 대부분 안과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었으면 내가 그냥 노안이 있으니까 어제 뭐 좀 TV나 스마트폰을 좀 많이 봤으니까 눈이 침침해지지,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도 눈을 좀 내가 많이 뭐 일이고 스마트폰이고 PC고 이걸 많이 보면서 눈을 과사용으로 인해서 눈의 피로 증상이 나타났겠거니 하고, 눈에 대한 진단 또 눈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에 이미 눈의 시력이 상실이 되고, 또 눈의 물체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이런 증상들, 황반 변성의 증상들이, 병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40대 이후부터라도 눈의 건강 관리를 꼭 꾸준히 신경을 써서 눈에 이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성 안질환이 점점 다양해지고 또 한 번 시력을 잃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노안이 시작되면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고 또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안질환 가운데 백내장, 정말 말이 많습니다. 노안과 증상이 비슷해서 소리가 없는 시력 도둑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백내장과 노안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제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손으로 이제 짚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지 같은 게 묻으면서 약간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이게 이제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안이라는 것은 이 수정체에 흐리게 된 물체가 뭐 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축과 이완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증상들은 물체가 흐리게 보이거나 근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이 순간적으로 조절 기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동의보감
안문에서 50세가 되면 간장기와 담즙이 약하기 때문에 눈의 맥락막을 통해서 혈액과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노안 자체가 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50대가 넘었을 때는 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때는 그냥 노안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안과 검진을 통해서 구분을 해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노안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될 텐데요. 노안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방치하게 되면 이제 눈이 중요한 게,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황반변성이 오면서 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자체에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수술의 그 기술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으로 갈수록 시력에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눈의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40대 때부터는 정기적으로 눈이 피곤한 증상이 없어도 갑자기 이제 안압이 올랐을 때 두통이나 눈의 충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과 검진은 40대가 되면 자기가 눈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정기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안과 검진을 꼭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꼭 꼬박꼬박 안과 검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성 안질환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이제 노인성 대표적인 게 이제 노안이고, 노안은 안타깝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또는 눈을 많이 사용해서 오는 거고, 3대 질환 이제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에서 질병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 오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받는데 안압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은 수술을 받았는데 보이는 게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고 좀 침침해진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눈의 치료를 받는데도 눈이 이제 자주 충혈이 되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충혈이 되고 아픈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우리 심장과 간장에서 화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가 났을 때 뭐 만화나 TV에서 보면은 눈에 붉은색으로 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증상들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두거든요, 화면에. 이 경우가 이제 간장과 심장에서 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보감의 눈의 질병편에서 눈에 화가 없으면 눈병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다혈질이라든지 소양인 체질이라든지 태양인 체질이라든지 술을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좀 빨개진다든지, 평소에 얼굴이 좀 붉어진다든지, 눈이 잘 충혈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눈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간장과 심장에 화를 치료해서 눈이 충혈이 되고 눈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녹내장 치료를 하는데 안압 조절이 내가 뭔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압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도 있고 안압이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뒷목을 잡는 분들은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눈이 너무 아프고 따끔거린다 이렇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눈으로 화가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증상적으로 원인을 다르게 보고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뭔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뭐 한 7, 80% 좋아져야 되는데 50% 이하도 안 되었다. 이래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전등이 잘 보이려면 결국 전기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수정체를 맑게 혼탁한 걸 바꾸었어도 그쪽 맥락막을 통해서 혈과 영양분, 피와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 약하다든지 비위가 약하다든지 원기가 약한 경우를 따라서 안원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발병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이 노안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방지압법과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제 그 지압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추위를 타는 음체질, 더위를 타는 양체질. 그래서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 눈이 침침하고 수정체를 이렇게 바꾸었는데 수술을 했는데 눈이 침침한 경우가 대체적으로 추위를 타는 음체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회와 지음혈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백회는 머리에 이제 가마로 보시면 되고 지음혈은 5번째 발가락, 발톱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 5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끝 올라가고 손톱의 뿌리 각에서 바깥쪽으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음혈을 지압을 해 주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백회혈과 지음인데 눈이 만약에 자신이 왼쪽이 조금 더 침침하다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발에 이제 지음혈을 지압을 해 주시고 오른쪽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 반대쪽 눈을 백회와 함께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더위를 타는 양체질의 경우에는 찬죽과 합곡혈을 지압을 해 주시는데요. 찬죽은 눈썹의 안쪽에 이제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찬죽혈은 황제내경에 이제 영추에 보면 이 찬죽혈은 눈에 열을 꺼주는 혈자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눈이 충혈이 되면서 눈이 잘 아픈 경우에 이 찬죽혈을 지압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이 엄지손과 2번째 손가락에서 양쪽 뼈에서 만나는 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면 여기서도 맥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맥이 뛰는 곳을 합곡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한 5번 정도 이렇게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눈도 마찬가지로 왼쪽 눈이 조금 더 아프다 그러면 반대쪽 찬죽혈을 해 주시고 손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눈이 좀 침침하고 안 좋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찬죽혈과 합곡혈을 지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왼쪽 찬죽혈과 합곡혈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 복분자와 구기자를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황백과 결명자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체질에 맞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으로 눈 건강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 고민 가지신 시청자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올해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죠? 네, 네, 그렇다면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0인데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키 157에 네. 몸무게 63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네, 평소에 어떤 부분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네. 80인데, 제가 지금 우울증 약을 먹은 지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그 우울증 약하고 복용하는 네. 약이 뭐 몇 가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다 버리고, 예. 이제, 붓이 빠지는 약 내과에서 처방 받아갖고 그거 하루에 2알 먹고요. 예. 우울증 약 저녁에 잘 때 먹는 약 예. 그거 5알 먹거든요. 예. 그것만 먹고 다른 약은 다 버렸어요. 예. 지금 현재 그 다 버리셨고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 뭐 내과에 대해서 수술 받은 적은 없고 이제 뼈 다쳐가지고 홀목 예. 수술 2번 하고 예. 그거밖에 없어요. 딴 예. 데는 수술한 거 없고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콩팥도 문제였고 간도 문제였고 다른 경우는 예. 다 깨끗하다고 하면 예, 현재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대변은 오전에 예. 양은 많이 안 하는데 한 2번, 3번 가거든요. 예. 보고 나면 개운하세요. 예, 별로 찌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남아 있는 느낌도 없으시고요. 어떤 때는 남아있는 느낌도 있는데 예. 그 다음에 가서 또 보면 괜찮아요. 네. 소변은 시원하게 잘 나가세요. 소변도 예, 잘 가요. 예.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제가 밥을 많이 못 먹고 예. 항상 이렇게 식욕이 밥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쎄 되니까 예. 할 수 없이 그냥 밥을 먹는 그런 편이에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신진대사가 연세가 높아지시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서 때가 돼도 배가 많이 안 고프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식사는 그러면 하루에 3끼 드세요? 어떤 때는 새끼 먹고 어떤 때는 물을 많이 먹으면은 예. 배가 부르잖아요. 예. 그러면 안 먹어요. 아, 혹시 물을 그 예. 병원에서 많이 마시라고 했나요?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예. 그리고 입이 자꾸 마르니까 예. 물 자꾸 먹어요. 네. 지금 그 이제 입이 마른데 물을 예. 마시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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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마른데 물이 그렇게 마시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담당 선생님이 물을 많이 드시라고 했습니까? 물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 네. 지금 물이 원래는 물 많이 안 드시는 체질이죠? 많이 안 글쎄요. 보통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예. 요새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입이 자꾸 말라요. 예, 예. 그러면 그러면 물을 자꾸 먹고 예, 물을 마시면 소변도 자주 보러 가실 텐데요. 예. 예. 근데 지금 소변은 그렇게 양도 많지도 않고 네. 보통 1시간에 한 번 네. 그렇게 보러 다녀요. 예. 지금 이제 음식 그
식사량도 많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콩팥 기능도 괜찮고, 대변 소변도 괜찮고, 단순히 이제 때가 되면 배가 안 고픈 게 이제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물을 내 원래 용량보다 조금 더 드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 몸에서 신진대사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연세가 높아지면서 기혈순환이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80세가 되면 심장 기능도 약해지고 이제 대장과 이제 소장 기능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연세가 드시면 자꾸 배가 나오고 몸무게가 이제 과체중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과체중이 되면 당연히 이제 디스크나 협착 쪽에 무리가 가면서 이제 관절들도 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방은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소장, 대장에서 영양분은 제대로 흡수하고, 예, 대변을 잘 더 나가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통해서 혈액 중에 이제 찌꺼기를 잘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육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십니까? 네. 네, 예, 창출 6g, 창출이요? 예, 6g. 예, 진피 4g, 예? 진피입니다. 진피요? 예, 귤 껍질입니다. 예, 진피. 예, 6g이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복령 4g, 복면 예, 4g.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2g, 예. 네.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물을 1800cc 넣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40분에서 50분에서 100cc 정도 나오게 만드세요. 100cc요?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오후 5시쯤 한번 복용하시고요. 예. 그러면 부기가 빠져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부기가 빠지는 게 그 지금 한방차를 드셨을 때 때가 되면 배가 좀 고픈 게 느껴져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저녁 때도 아마 배가 안 고프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녁 식사의 용량을 한 수저라도 조금 적게 드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지금 저녁 때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몇 번이나 가세요? 밤에 새벽에 한 번 가요. 아, 한 번 가요? 아, 많이 가시는 건 아니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한 15분 정도는 어디 앉지 마시고, 예, 집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예. 밥 먹고 15분 동안은요? 예, 예. 앉지 마시고요. 예. 예, 그래야 이제 그때 그 다리만 움직이시면 안 되고 손도 우리 군인들이 걸으시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손을 예, 조금 더 움직여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손과 다리를 움직여야 예, 소장과 대장, 위장 쪽에서 신진대사의 기능이 왕성화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4개월 복용하시고 예,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어머님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둥글레입니다. 둥글레는 구수한 맛 때문에 차로 많이 마시곤 하죠. 박사님께서도 한방차를 처방하실 때 황정이라는 약재 참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박사님, 이 둥글레가 황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동의보감의 이 황정은 신형편, 그래서 동의보감의 본초에 단방문이 있는데요. 예, 본초문에서도 황정이 가장 앞쪽에 나오고요. 동의보감 전체적으로 단방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황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 그만큼 보호해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 이 황정, 둥글레는 성질은 평하고, 그래서 차고 더운 데로 치우침이 없어서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맛은 달고 독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로 비위를,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올리는 작용을 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피로와 과로를 풀어주게 되고 특히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면서요. 심장과 폐를, 심장의 근육의 이제 수축 작용은 강화를 시키고 폐를 촉촉하게, 그래서 코의 점막이나 기관지, 목이라든지 폐를 촉촉하게 윤택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둥글레를 동의보감에서 신선들의 반찬이라고 선인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인들이 이제 신선들이 먹는다. 그런데 이 황정은 봄철에는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또 음력 4월경에는 꽃은 둥글레에 이제 꽃차로 또 먹을 수가 있고 음력 2월과 음력 8월에는 이 생뿌리가 이제 고구마처럼 삶아 먹어도 되고 잘게 썰어서 밥을 할 때 같이 넣어서 복용을 해도 될 수 있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고 또 신선들이 아주 담백하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 선인반이라고 적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둥글레는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둥글레를 차로 꾸준히 마시면 당뇨병 개선, 나아가서 변비까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분비에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 개선에 이제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주고 장의 운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변비에도 또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둥글레는 피부 미용과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참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둥글레에는 사포닌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피부에 쌓여 있는 독소라든지 노폐물을 배출을 해서 피부를 깨끗하고 또 매끄럽게 해주고요. 기미와 이제 주근깨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얼굴의 색과 혈색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서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는 이런 혈관 건강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둥글레 차가 참 흔하고 많이 마시는 그런 차입니다만은 섭취에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고요. 섭취에서 뭐 주의해야 할 체질은 없습니다. 평하기 때문에 뭐 더운 체질을 먹어도 되고 조금 찬 체질이 먹어도 섭취하는 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동의보감 본초문 또 한의학의 이제 본초서인 본초 강목에서 이 황정의 이제 뿌리는 비록 마르더라도 유연하고 또 기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과체중인 사람은 꼭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한 후 이 황정차, 둥글레차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둥글레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물에 끓이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쓴맛의 물을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끓인 한방차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둥글레를 3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먼저 끓인 물에 이 둥글레 황정을 담가서 쓴물을 좀 우려냅니다. 예,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서는 원래 구중구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일반 집에서 구중구포 하기는 어렵고요. 예, 사실 한번 쓴물에 우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찌고 그 다음에 햇볕에 말려서 그 차를 그 둥글레를 한방차로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에서는 둥글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신선들의 반찬, 둥글레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본인 상담이에요. 아, 그렇군요.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53년생이니까 69세인지 70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만으로 따지면은 69세고 뭐 한국나라에 따지면 70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 169에 69kg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박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아니면 어디가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게 저기 발가락 이 세 번째, 네 번째가요, 양쪽이요. 네, 왼발, 오른발이 거기 침도 몇 번 맞았는데 약간 찌릿찌릿해요. 네, 그리고 엉치뼈 있잖아요. 예, 엉치뼈 왼쪽이요. 양반 다리를 못해요. 네,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잖아요. 예, 스스로 못 일어나고 벽이나 침대를 짚고 겨우 일어나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폐암이 뇌로 전이가 돼가지고요. 아, 네, 뇌종양 수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왼쪽이 좀 마비가 좀 있는 상태거든요. 아, 왼쪽 그 어찌 손과 다리가 마비가 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 심하지는 않고요. 저기 그 경증으로 나왔어요. 장에는요. 네네. 예, 지금 이 폐암 진단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한 8년 돼요. 네. 현재 복용하는 약은 있습니까? 예, 표적 치료제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그다음에 이제 엉치뼈 아픈 경우 이 경우에 네. 그 병원에서 여기에 대한 진료도 받으셨습니까? 예, 그 한의원 가가 침은 맞아 봤어요. 아, 침은 맞아 보셨. 허리 혹시 엑스레이 찍어 보셨습니까? 예, 허리는 제가 좀 30대 때 한번 찍어 왔는데 네. 3번, 4번이 좀 안 좋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아, 요 근래는
그 검사는 안 하셨고요. 예, 근래 한 건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폐암으로 해서 이게 이제 뇌 쪽으로도 전이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그 계속 이제 표적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이 경우에는 먼저 이제 허리에 대한 거 지금 이제 그 앉은 자세를 지금 잘 못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앉았다 잘 못 일어나시는데 이 경우에는 네. 이제 고관절 쪽하고 또 하나는 이제 허리 쪽을 검사를 한번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허리 검사를 하는 게 나은가요? 예, 예. 이게 허리하고 근데 선생님, 네네. 제가 이게 별명 같은지 몰라도 폐암 수술을 오른쪽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 왼쪽으로 이렇게 눕혀놓고 한 열 몇 시간을 수술을 하고 깨우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그 고관절이 그 엉치뼈 있잖아요. 네. 거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술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그럴 리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의학적으로는 지식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말씀도 못 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그 부분이 아무래도 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풀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술하신 지가 좀 되셨잖아요. 그렇죠. 한 8, 9년 됐죠. 예, 8, 9년 되면 이게 이제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허리하고 그 고관절에 대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암 치료를 지금 표적 치료를 받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먼저 이제 그 허리하고 고관절 검사를 한번 받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지금 그 예. 표적 치료 받고 있는 거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허리하고 고관절 검사 받은 거 말씀하시면 선생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해 주실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상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담자분은 다리와 엉치뼈의 통증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고관절과 허리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찌릿찌릿한다는 것은 예, 신경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허리 쪽에서 이제 디스크가 있거나 이제 연세가 높아지고 또 폐암 수술을 하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관절로 인해서 예, 이상근 증후군으로 인해서 근육 자체가 뭉치면서 예, 안에 있는 신경들이 눌리면서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지금 폐암으로 있다가 뇌로 전이가 돼서 수술을 했는데 이 암이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허리하고 지금 고관절 쪽으로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상담자분뿐만 아니고 우리 현대인들은 척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척추 건강에 일반적으로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척추 관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몸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항상 하는데 진료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예, 이 볼펜이 허리라고 하면 앞쪽이 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이제 광배근이 있고 흉엽이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허리뼈는 이렇게 가늘게 되는데 이 위쪽에 예, 흉골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견갑골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 무게를 다 지탱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다리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력을 받게 되면 이게 주저앉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제가 표현을 할 때 저도 이제 앉을 때 제가 이제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좀 꾸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쪽에 그 광배근 쪽이나 견배근 쪽에 힘이 없게 돼요. 중력에. 그래서 밑으로 주저앉게 돼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걸으실 때 항상
이렇게 꾸부정해서 이러고 걷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을 더 받게 돼요. 예,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나이가 드시면서 체중 관리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환자분들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몸무게가 뭐 적정 몸무게인 분은 상관이 없는데 연세가 이제 70대 되신 분이 허리를 맞으러 침 맞으러 왔다. 근데 제가 볼 때 배도 좀 있고, 예, 배가 식적이나 담음이 쌓여서 과체중이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오늘보다 몸무게가 제가 더 늘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이가 70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안타깝지만 계속 노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요. 예, 그런데 오장육부의 기능은 떨어지고 에너지는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의 몸무게보다 1kg라도 늘게 되면 이 척추는 중력을 더 받게 되고 광배근이나 이쪽 상부에 있는 뼈, 견갑골, 예, 우리 머리 무게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밑으로 주저앉게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자꾸 걷는 운동만 하시거든요. 예, 물론 걷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상체에서 중력에 의해서 자꾸 밑으로 처지게 되면 걷는 운동을 해도 허리 다리가 계속 더 아파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서 꼭 체질 검사를 받아서 자기의 상체가 밑으로 주저앉지 않게 해야 되고 복부의 비만을 조절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복부 비만을 관리를 할 때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밥을 3그릇 먹어도 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밥을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배는 자꾸 나와요. 그러면 배가 나오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적정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일타적으로 필요하고 자기가 음식 관리를 하는데 배가 나온다. 이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자기가 배가 나오는 원인을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세를 가장 먼저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상부 쪽에서 중력을 최대한 적게 받게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중력을 적게 받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배도 안 나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우슬과 두충이라는 한방차 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내가 과체중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우슬을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체형과 체중에 따라서 알맞은 한방차로 척추 관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열이 많은 체질인데요. 12살 아들이 아빠를 닮았는지 몸에 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갈증도 자주 느끼고 물도 자주 마시는데요. 열이 많은 체질을 고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고 문의 주셨어요. 박사님, 열이 많은 체질에 대한 오늘 고민 상담인데요. 사실 저는 열이 없는 체질이라 이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제 열이 많은 체질도 체온을 측정하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열이 많은 체질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 열이 많은 특징은 일단 색입니다. 예, 얼굴색이 좀 붉거나, 예, 목 부분이 좀 붉어지거나, 예, 그 다음에 우리 좀 화가 나거나 뭐가 불편하면 얼굴색이 바로 붉어지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손바닥이 붉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엄지 쪽 뒤쪽을 어제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파란 정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색깔이 좀 붉은색들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붉고, 예, 얼굴이 좀 붉어지는 경우. 예, 두 번째는 술을 못 하시는 분들은 겉으로 손을 만질 때는 차갑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분들은 맥을 보면 맥 안에는 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맥동이 90맥 이상으로 높아지거나, 예, 심장맥이 조금 힘이 있는 경우. 예, 그래서 제가 술을 물론 뭐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겠죠. 근데 열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술은 제가 뜨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술을
한두 잔만 먹어도 빨개지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카페인 음료를 잘 못 마시게 됩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돼요. 그만큼 열의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에 오는 가령 엄마가 따님분을 데려온다고 할 때 제가 100분을 보면 100분 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딸은 다 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진찰을 하면 반만 차고 반은 뜨겁습니다. 반은 차갑습니다. 반은 뜨겁습니다. 예, 그 경우가 손을 만지고 차고 더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색깔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차고 시원한 것을 좋아하시고, 네 번째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아내보다는 밖을 추구하는 유형의 소유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밖을 자꾸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체내에 이제 차고 더운 성질이 있는데 이게 100대 0의 성질로 있는 게 아니라 10대 90의 성질로 있는 분도 있고, 제가 오는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51대 49로 한열이 1차이기 때문에 조절하는 게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열의 구분은 내 몸에서 뭐 더운 것만 100이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쪽은 더운데 다리 쪽은 차다.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한열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체질이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색깔과 그 다음에 술과 그 다음에 손바닥을 살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찬지 더운지 대체적인 걸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적으로 따뜻한 몸, 무조건적으로 차가운 몸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몸에 열이 그냥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몸에 열이 나는지도 구분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 때문에 이제 열이 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한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은 나는데 오히려 따뜻한 걸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바로 그러니까 열이 나면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되는데 열이 난다고 하면서 옷은 입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그렇잖아요. 감기가 걸렸는데 몸은 춥다고 하면서 옷을 벗는 사람이 있고요. 몸은 덥다고 하면서 체온은 올라가 있는데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반대로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의 병증을 정할 때 일상적인 것에 반하면 병이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열한 사람은 시원한 걸 먹고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따뜻한 걸 먹고 옷을 자기는 열이 있는데 자꾸 옷을 입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열이 있으면 당연히 시원한 거 먹고 시원한 거 먹으면 설사도 안 하고 소화도 잘 되고 아이고 맛있게 먹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열이 있는 경우고 병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분 아드님처럼 열이 많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되는 치료법, 한방차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열이 아주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나눕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원래 열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치자와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뭔가 마음에 불편하면 열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열이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자와 생지왕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다른 한방차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반대로 열이 없는 사람, 너무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차서 문제인 사람들은 어떤 한방차를 사용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얼굴색도 좀 붓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손바닥을 봤는데 좀 파랗고, 또 하나는 이제 입술이 붉은색보다 약간 파란색이라야 되고,
마지막으로 술을 한 모금 했는데 안 빨개져야 됩니다. 술을 한 모금 했는데 빨개지는 경우는 물론 이제 원인이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분은 어딘가는 열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술을 한 잔해도 안 빨개진다. 또 하나는 아까 혈색이 약하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손바닥에 푸른색이 많이 돈다. 이런 경우에는 황기와 계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뜻한 몸, 무조건적으로 차가운 몸은 없다는 것도 배웠고요. 또 열이 이렇게 몸에서 나누어져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만나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건강 제안은 아침에는 칭찬을 많이 하자입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요. 우리 아침부터 싫은 소리 들으면 아침부터 뭐 한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동의보감의 사기조신대론,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사기조신대론에서도 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로 말하면 봄에 해당이 되고요. 하루로 생각을 하면 아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될 수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고, 남한테 베풀고 남을 억누르는 걸 하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침에 칭찬을 많이 안 하고 억누르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동의보감에서는 간장과 쓸개의 힘이 약해져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이 잘 안 되고 어른들의 경우에는 만성 피로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성장 보약을 지으러 오는 경우에 제가 엄마들한테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데 아이한테 칭찬을, 특히 아침에는 뭔가 지적사항이 있어도 칭찬을 조금 많이 해주는 습관을 이제 들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만큼 간장과 담낭, 그래서 내가 술도 많이 안 먹고 특별히 담배도 많이 안 피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간장에 문제가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이제 칭찬보다는 뭔가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맥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간 건강과 담낭, 쓸개의 건강, 또 만성 피로 증상과 성장을 풀기 위해서라도 아침에는 항상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칭찬이 남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도 생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